의문에 대한 개념 먼저 배워보도록 해볼게요. 의문이라고 하는 개념은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인데, 밑에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달이라는 거랑 발이 서로 다른 단어라고 인식하는 거는 디귿하고 비읍이 다르기 때문이야. 말과 물도 모음 아와 우의 차이로 우리가 다르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뜻을 구별해 줄 수 있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음운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음과 모음은 눈에 확 띄죠. 근데 사실 하늘에 내리는 눈과 사람에 붙어있는 눈은 소리의 길이로도 구별을 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소리의 길이도 역시 음운에 포함이 되는데요. 길고 짧음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한자어로 표현하면은 장단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리의 장단도 음운에 포함이 된다는 거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전에 본 이렇게 소리의 길이들, 소리의 길이가 아니라 그래서 방금 전에 본 디귿과 비읍과 같이 뭔가 똑 떼어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분절 음운이라고 해요. 홀로 실현이 가능한 자음과 모음을 우리가 분절 음운이라고 부르고, 소리의 길고 짧음으로 표현을 하는 것처럼 뜻이 구별되지 않는 것은 비분절 음운이라고 부릅니다. 자음의 개념부터 볼게요. 자음은 발음 기관의 한 위치에서 공기 흐름이, 여기가 포인트, 흐름이 막히거나 방해를 받아서 날 때 자음, 방해를 받지 않는 거는 모음이라고 부릅니다. 개념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 바로 자음 모음 보러 갑시다. 우리가 여기 지금 화면 가운데 있는 이 표를 단모음 체계표라고 부르는데요. 모음에는 우리가 종류가 3개가 있어. 모음에는 그냥 단모음이라고 부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중모음이라고 부르는 게 있고, 그리고 반모음이라고 부르는 3종류가 있어요. 단모음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 있는 이런 표에 있는 녀석들로 발음을 할 때 발음이 바뀌지 않는 모음이야. 근데 이중 모음은 발음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 발음할 때 바뀌는 모음을 우리가 이중 모음이라고 부르고요. 반모음은 반쪽짜리 모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음처럼 방해받지는 않는데 자음처럼 혼자 쓸 수는 없는 되게 애매한 그런 모음을 우리가 반모음이라고 부릅니다. 모음에는 크게 보면은 혀의 앞뒤, 입술 모양, 혀의 높이 이렇게 3가지로 구별을 하는데요. 전설, 후설 할 때 설이라는 한자가 혀라는 거. 그러면 전설은 전은 앞이라는 뜻이고, 후라고 하는 글자는 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전설은 혀가 앞에 있고 후설은 혀가 뒤에 있습니다. 이 발음해보면은 이보다 발음할 때 혀가 좀 더 뒤로 이동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원순, 평순 할 때 순은 입술이라는 한자인데요. 평순은 평평하다라는 뜻이고 원순은 둥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순 모음은 이런 것처럼 입술이 옆으로 넓적하게 펴지는 거라면, 원순 모음은 이렇게 입술이 동그랗게 말리는 거죠. 혀의 높이 고, 중, 저모음인데 저모음이 될수록 혀 턱의 높이는 내려가고, 이 말은 입을 크게 벌린다 라는 뜻으로 같이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평순 모음의 발음할 때보다 똑같이 평순인데 저모음인 아를 발음할 때 입을 더 크게 벌려야 돼요. 이 표를 외울 때는 후설 모음을 외우고 그 다음에 평순 모음은 그냥 이를 붙이는 걸로.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평순 모음 같은 경우에 아 이렇게 모음이 되어 있죠? 근데 여기 이렇게 모음 그어보면 이렇게 같은 글자로 변한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외우면 돼요. 반모음에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J 계열이라고 부르는 반모음 E, W 계열이라고 부르는 오우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두어야지 나중에 학년이 높아졌을 때 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음 체계표 보도록 해볼게요. 조음 위치는 어디에서 발음할 때 우리 방해받는 게 자음이죠?
어디에서 방해를 받아? 좋은 방법은 어떻게 방해해? 라는 건데 밑에다가 선생님은 그냥 쓸게요. 우리 친구들 위에 여기 보면서 밑줄 그으면 돼요. 선생님은 편하게 아래다 쓸게. 파열음이라고 하는 거는 파열을 막았다가 터트리는 소리예요. 그래서 프 이런 가지. 그런데 마찰이라고 하는 거는 통로를 좁혀서 공기가 이제 부딪히며 선생님은 비벼지며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주변에 비벼지며 나는 소리예요. 즈 이런 거지. 근데 마찰은 스 이렇게. 파열과 마찰의 중간에 있는 게 파찰이야. 막았다가 조금만 열리는 게 파찰. 그래서 즈 발음해보면은 혀를 살짝 뚜껑을 열어준다는 느낌으로 떼면 돼요. 비음은 콧소리고요. 유음은 흐르는 소리인데 리을에는 두 가지로 발음이 납니다. 혀를 윗잇몸에 댄 채 내면은 을 해서 받침, 우리가 종성이라고 부르거든요. 리을이고요. 혀를 윗잇몸에 대었다가 떼면은 르 하면은 초성, 첫 번째 글자 리을이 됩니다. 그래서 아하, 유음은 두 가지로 소리를 내는구나 기억하시고 우리는 앞으로 비음과 유음을 합쳐서 울림소리라고 부를 거라는 거 기억하세요. 두 입술에서 방해를 받는 애들 미음, 비읍, 쌍비읍, 피읍. 윗잇몸과 혀끝에서 소리나는 애들 디귿 계열, 시옷 계열, 니은, 리을. 센 입천장과 혓바닥에서 소리나는 애들 지읒, 쌍짓, 치읓. 여린 입천장과 여디, 기역, 계열과 이응, 목청 사이에 힘을 주어야 하는 애 히읗. 이 있으니까 요렇게는 꼭 기억합시다. 여기서 꼭 외워야 될 거는 자음 체계표, 모음 체계표, 의문의 개념 이 세 개였어요. 먼저 음운 변동을 같이 보도록 해봅시다. 음운 변동에는 4개의 종류가 있어요. 교체, 탈락, 첨가, 축양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음운이라고 하는 게 1대1로 변하면 그냥 하나의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면 교체. 근데 그 녀석이 없어지면 탈락, 없었는데 생기면 첨가고요. 축약이 중요해. 두 음운이 합쳐져서 제3의 음운으로 바뀌었을 때를 축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먼저 교체를 함께 같이 보도록 해볼게요. 교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음절의 끝소리라고 부르는 자리는 어디냐면 받침 자리예요. 그래서 그느, 드르, 무브, 의의 7개의 자음만이 끝에서 발음된다. 중요한 거는 쓰는 거는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발음은 이 7개밖에 나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우리는 이 7개를 외울 때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외우면 되고 이 녀석을 우리가 대표음, 이 7개를 대표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나 이거 중에 뭐로 발음 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면은 대부분 디귿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디귿으로 체크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비음화를 좀 우리 먼저 배워볼 거예요. 비음화라고 하는 거는 비음이 아닌 자음이 비음으로 바뀌어서 발음이 되는 건데 하나 규정을 다 외워야 돼. 받침, 기역, 디귿, 비읍 뒤에 니은, 미음이 오게 되면은 기역은 이응으로, 디귿은 니은으로, 비읍은 미음으로 바뀌는 현상이야. 근데 여기서 기억할 게 있어. 자, 자음 체계표 같이 보도록 해볼게요. 방금 전 규정에 의하면은 기역, 디귿, 비읍이 니은, 미음을 만나게 되면은 기역은 이제 이응으로, 디귿은 니은으로, 비읍은 미음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게 비음화의 규정이었어요. 보면은 기역이라고 하는 애가 이응으로 변하고 디귿이라고 하는 녀석은 니은으로 변하고 비읍인 녀석은 미음으로 변해. 그러면은 이 변하는 과정을 이해해보면은 기역만 예로 들어볼게요. 기역은 여린 입천장 혀 뒤에서 나던 파열음이었는데 여린 입천장 혀 뒤에서 나는 혀가 만나서 나는 비음으로 변하는 게 이응이야. 그러면 겹치는 게 뭐다? 여린 입천장과 혀 뒤다. 요거를 다시 한번 시험에 나오는 문장으로 정리하면은 조음 위치는 변하지 않는데 조음 방법은 변한다. 이런 게 맞는 답이에요. 다시 한번
의문 변동으로 가서 정리해 볼게요. 비음화라고 하는 이 개념은 조음 위치는 변하지 않고 조음 방법만 변한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비음화의 대표적인 예시가 먹는 국물이 있어요. 국물이라고 하는 글자가 기역 다음에 미음이 오게 되면서 이응 미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죠. 기역이 이응으로. 자, 그러면은 이 글자에 대해서 변화 과정을 써보면은 기역이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변했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미음은 또다시 이 다음 책의 표에 의하면은 미음이라고 하는 녀석이 무엇인가 보면은 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비음이 미음이었어. 얘도 비음, 이응도 비음, 미음도 비음, 이응도 비음이죠. 그래서 다시 여기 올라가서 그 내용까지 추가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기억이 미음의 영향을 받아 좋은 방법이 같은 이응으로 변했다. 요렇게도 정리가 됩니다. 또 비음화에는 다른 규정도 있는데요. 받침, 미음, 이응 뒤에 리을이 만나게 되면은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남노, 종노 이렇게 발음하는 거. 이응 다음에 리을이 왔더니 리을이 니은으로 변했다. 규정인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규정 중요한데요. 받침, 기역, 비읍 뒤에 리을이 오는 경우에 리을이 먼저 니은으로 바뀌어요. 이게 1번이야. 그러면은 이 규정에 의한 결과물을 적어본 기역, 비읍에 니은이 이렇게 만나지게 되는 거죠. 첫 번째 규정하고 동일합니다. 첫 번째 규정하고 똑같아서 한 번 더 비음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기역, 비읍이 각각 다시 한 번 더 미음, 이응으로 변하게 되는 비음화 두 단계에 걸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앞에 두 개의 특징은 원래 비음이 있고 그 비음을 닮아가는 거라며, 세 번째는 비음이 없어. 비음이라고 하는 거는 미음, 니은, 이응 이 세 개를 비음이라고 하는데 협력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원래 비음이 없었죠. 근데 비읍하고 리을이 만나서 둘 다 미음, 니은으로 바뀌게 되면서 비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유음화 개념 보도록 해봅시다. 유음화라고 부르는 개념은 니은이랑 리을이 만날 때 니은이 리을로 변하는 현상이고요. 대부분 니은, 리을 만날 때는 비음화보다는 유음화, 니은이랑 리을이 있을 때는 유음화를 먼저 따지는 게 문제풀이에 더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구개음화. 구개음화도 보면은 구개음화도 보면은 끝소리가 디귿티귿인 녀석이 이나 반모미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하고 만나면 지치로 바뀌는 현상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말이 조금 어려워서 좀 더 쉽게 바꾸면 받침 디귿티귿이 이 문법적 기능을 하는 이, 야, 여, 요, 유를 만나게 되면 합쳐져서 지, 치 이렇게 지읒 치읒으로 변한다. 이렇게 외우는 게 조금 더 편할 거야. 여기서 보면은 형식 형태소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형식 형태소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조사, 어미, 접사 이런 녀석들로 문법적 기능을 하는 어떤 글자들이야. 밑에 있는 예시를 보면 쉬운데요. 굿이 할 때 이, 붓여 할 때 여 이런 글자들 뭔가 뜻은 없는데 우리가 항상 어떤 단어에 붙여서 쓰는 애들이잖아. 이런 애들을 형식 형태소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은 굳이는 굳이, 붓여인데 얘는 붙여 이렇게 디귿이 지읒으로 변했고 티귿이 치읒으로 변하는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마지막 된소리 대기는 선생님이 외우자라고 하는 부분만 꼭 기억하세요. 받침, 기역, 디귿, 비읍, 어감 받침, 니은, 미음, 어감 받침, 리을, 한자어 리을, 관형사형 어미 리을인데 어감 받침 리을은 사실 그래도 그냥 알아두자. 이렇게 그냥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그 뒤에 오는 글자는 된소리로 바뀌어서 소리가 난다. 예시 하나씩 볼까요?
받침 기역 뒤에 비읍이 왔죠? 그랬더니 국밥 이렇게 된소리 났고, 어간이라고 하는 게 뭔지 그럼 여기서 한번 체크하고 갈게요. 어간이라고 하는 거는 동사나 형용사에서 변하지 않는 앞쪽 부분이고 실제 뜻을 갖는 부분이야. 어미는 역시 동사, 형용사에서 어간 뒤에 붙어서 문법적 기능을 하는 부분을 이렇게 불러요. 그렇게 해서 보게 되면은 신발을 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면은 뜻이 고정되는 앞쪽 부분, 신다, 신고, 신어서, 신으니 하기 때문에 앞쪽 부분이 어간이거든요. 그래서 어간, 신, 어간의 니은으로 끝났고 뒤에 글자가 기역으로 오게 되면서 신고 이렇게 되는 거죠. 갈등같이 앞에 글자, 뒤에 글자가 다 한자인데 앞에 글자가 리을이니까 뒤에는 ตึ 해서 뜬 된 소리 나야 되죠. 할 것을 갈 때가 이렇게 앞에 있는 단어가 뒤에 있는 단어를 꾸며주는 거. 이거를 우리가 관형사형이라고 하는데요. 리을 뒤에 것을, 리을 뒤에 때가, 리을 뒤에 빠가 이런 식으로 된 소리가 나면은 걔네들은 된 소리로 발음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문법키는 잘 모르겠어도 여러 번 일단 읽고 외워줘야 되는 게 기본이라는 거 예시 꼭 공부해주세요. 그러면은 다음으로 우리가 같이 외워볼 거는 이제 축약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축약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앞에서 볼 때는 A하고 B하고 만났더니 C가 된다 이거인데 여기서는 이 모음 축약은 몰라야 돼. 거센 소리 되기만 기억합시다. 거센 소리 그드부즈가 히읗하고 만나게 되면은 크트프츠로 바뀌게 돼요. 여기서 히읗은 앞에 있어도 괜찮고 뒤에 있어도 사실은 상관없어. 여기서 보면은 넣고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넣고 그러면은 히읗이 앞에 있고 기억이 뒤에 있죠? 근데 여기 있는 글자들 보면 축하해서 히읗이 뒤로 가거든요. 기억하고 히읗이 그냥 만나기만 하면은 또는 디귿과 히읗이 만나기만 하면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친구들이 질문하는 게 있어. 예를 들어 이런 거지. 구하 이런 식일 때는 기억하고 히읗이 만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발음하는 순서를 풀어서 생각을 했을 때 붙어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구하라고 하는 이 글자를 다시 예로 들어보면은 기역을 발음하고 우를 발음하고 히읗 발음하고 우리가 와 발음하는 순서대로 발음을 하죠. 그럼 기역하고 히읗 사이에 우라고 하는 이런 어떤 단절될 수 있는 장애물이 있어요. 이럴 때는 거센 소리가 일어나지 않고 똑같은 예인 국화로 바뀌게 되면은 발음할 때 기역, 그 다음에 우, 그 다음에 기역, 그 다음에 히읗, 그 다음에 와 발음을 하게 되는데 기역하고 히읗이 맞붙게 되죠. 이럴 때 크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구, 화 이렇게 발음하면 됩니다. 자음군 단순화만 여기서는 우리가 알아둬도 되는데요. 사실은 자음군 단순화 음절의 겹받침이 두 개 올 때 두 개 중에 하나가 탈락하는 현상인데 우리가 기억할 거는 여기가 리을, 기역, 리을, 미을, 리을, 피읍은 첫 번째 받침이 탈락한다는 거. 원래 기본 규정은 두 번째 받침이 탈락하는 거야. 근데 이 6개를 외우는 것보다 하나 혹은 3개 외우는 게 더 낫겠죠. 여기에서 근데 시험 포인트는 사실 따로 있어. 뭐냐면은 바로 이 리을 기억이야. 예외를 꼭 기억해 주세요. 용언의 어간, 우리 아까 배웠죠? 어간에 받침이 리을 기억일 때 그 뒤에 시작하는 글자가 기억이면 리을로 발음해야 돼. 말이 좀 복잡해서 선생님이 예시로 설명할게요. 맑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 받침이 리을 기억으로 끝나는 글자이죠? 근데 얘가 맑고 이렇게 리을 기억 받침 다음에 기억이 오면은 맑고 이렇게 발음해. 리을 뒤에도 된 소리 나야 되니까 맑고 이렇게 되는데요. 얘가 만약에 다 디귿으로 끝나는 디귿으로 시작하는 글자로 오잖아. 그러면은 기억이 아니죠? 이럴 때는 막다 이렇게 기억이 남아요. 언제 리을이 남고 언제 기억이 남는지가 시험에 나오니까 잘 기억하세요. 원래는 기억이 원래는 기억이 근데 기억 앞에서는 기억 말고 리을이 원래는 기억 앞에서는 리을 원래는 기억 앞에서는 리을이에요.
리을 탈락 같은 경우나 이제 히읗 탈락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런 히읗 탈락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발음에서 일어나는 경우고, 리을 탈락은 표기에도 드러나요. 대표적으로 여기 있는 거 말고 선생님의 설명으로 기억하면 돼요. 말이라는 단어와 소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지면은 리을이 떨어져서 마소 이렇게 씁니다. 이런 대표적인 예시가 또 뭐가 있냐면요. 아들, 딸에 붙이는 아드님, 따님도 마찬가지. 아들, 님, 딸, 님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붙여서 부르는 건데, 실제로 아드님 혹은 따님 이렇게 리을이 없어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리을 탈락이다. 자, 다음 모음 탈락에는 으 탈락과 동음 탈락, 이거 말고 동음 탈락 이렇게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근데 어떻게 구별하면 되냐면은 아나 어를 붙여서 한번 예시 문장을 만들어 보면 돼. 뭐냐면 으 탈락 대표적인 단어 쓰다, 동음 탈락 대표적인 단어 가다, 이런 단어가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쓰다에 어를 붙이면은 쓰어 이렇게 써야지 원래는 맞거든. 근데 실제 표기는 뭐냐면 써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쓰어에서 뭐가 없어져야지 써가 될 수 있죠? 요 자음이 모음이 빠지면 써가 될 수 있는 거죠. 가다라고 하는 단어에 아를 넣으면 가아 원래 이렇게 써야지 맞는데, 실제로 우리는 가 이렇게만 쓰고 있어. 왜? 앞에 있는 하나의 아를 뿅 빼서 가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여기서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선생님, 스어에서 어가 빠지면은 으가 빠지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결합이 이상해지잖아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할 거, 초성의 이응은 우리가 소리가 없는 글자라서 음운으로 이제 개수를 따지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은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발음이 똑같은데, 이렇게 쓰기만 하면 좀 이상하잖아. 다른 글자들은 뭐 가 아니면은 뭐 맘 이런 식으로 다 쓰는데 얘 혼자 아 이렇게 쓰면은 너무 이상하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안 쓰고 그냥 가짜 이응 넣어준 거다. 사실은 제로 표시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겠어요. 자, 다음은 첨가 파트인데요. 첨가는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것마다 사실은 다 조금씩 달라. 선생님이 학습지를 나눠주느냐, 아니면은 뭐 문법을 그냥 단순히 문제풀이 정도로만 알려주느냐, 교과서를 FM처럼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첨가를 배우는 방법이 다 너무 달라요. 그래서 선생님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만 알려줄 거냐면은 니은 첨가라고 하는 음운 변동에 많이 나오는 개념만 우리 같이 할 거고, 여기서 사이시옷까지 같이 보도록 해볼게요. 첨가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없었던 의문이 새로 생기는 거죠. 근데 언제 이제 첨가 중에서도 니은 첨가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언제 일어나냐면은 이제 앞말에 받침이 일단 있고 뒤에가 이, 야, 여, 요, 유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 이, 야, 요, 요, 유가 니, 야, 여, 요, 유 로 변하는 게 기본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솜, 이불이라는 단어거든요. 솜하고 이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날 때 앞에 글자는 미음이라는 받침이 있고 뒤가 이로 시작을 했지. 그래서 발음을 어떻게 우리가 발음을 하게 되냐면 솜, 이불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만 일단 기억을 하고 그 외에는 각자 자기 교과서 학교에서 알려주는 걸 기본을 알려줘야 돼요.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사이숏이라고 하는 거를 볼 건데, 선생님은 아래에다 여백을 좀 만들고 쓸게요. 사이시옷은 표기 규정이라고 해. 맞춤법처럼 우리가 글씨를 쓸 때 나오는 규정이거든. 사이시옷은 제일 먼저 일단 합성어여야 해. 그리고 두 번째가 두 어근 중 하나 이상은 순 우리말이어야 되고, 세 번째 사이시옷을 써야 되니까 앞 단어에 받침은 없어야 돼. 단어는 받침이 없어야 돼.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사다실 뒷말이 된 소리로 나는 거야. 사다시 또는 니은 소리가 추가될 때. 사다시 3 니은 소리가 추가될 때도 있어. 하나씩 예를 들어볼게.
뒷말이 된 소리 나는 건 고기하고 국하고 만나잖아? 그럼 우리는 고깃국 이렇게 발음을 해요. 고깃국 이렇게. 맨 뒤에 글자가 꾹으로 발음이 나는데 원래 우리가 앞에 배웠던 된 소리 되기에 의하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꾹으로 발음할 수 없어. 고기국, 고기국 이렇게 발음해야지 원래는 맞단 말이야.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고깃국, 고깃국 이런 식으로 꾹꾹 된 소리를 내고 있어. 그러면은 여기 이상하게 된 소리나 라고 알려주려고 고깃국 이렇게 시옷을 글씨에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니은 소리가 추가되는 대표적인 얘기는 이제 이하고 몸하고 결합되잖아. 그럼 우리가 뭐라고 발음하냐면 인몸, 인몸에서 니은이 들어가요. 되게 웃기지? 니은 소리가 이럴 때도 또 추가가 됩니다. 아까 배웠던 규정 말고도. 그래서 이럴 때는 인몸 이렇게 적어주고요. 니은 소리가 추가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언제냐면은 깨하고 잎하고 만날 때. 그럼 깻잎 이렇게 발음이 나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시옷을 넣어서 깻잎 이렇게 표기를 해줍니다. 여기서 혹시 몰라서 선생님 저 합성어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 있겠죠?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합성어라고 하는 거는 어근 더하기 어근이로 만들어진 단어를 우리가 합성어라고 부르는데 어근이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실제 뜻을 가진 부분, 뜻을 가진 단어 또는 뭐 부분이라 해도 괜찮아. 예를 들어서 뭐 사과 아니면 뭐 연필 아니면은 선생님 이름처럼 뭐 슬기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 뭐 달리다 이런 거 중에서도 달리까지 그러니까 먹다 중에서도 다는 안 돼. 먹 부분만 가능해요. 먹이 실제 뜻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또는 뭐 빨갛다 할 때도 빨갛 여기까지만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합성어까지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 첨가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면 선생님한테 꼭 이야기해 주세요.